같은 날짜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몰 일권주의라 해서 동일 목적물에 동일 권리가 이제 중복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부동산인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유성에서 바라본 해당 물건지 주변입니다. 해당 물건은 청주시 내에 중심 시가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청주시는 예로부터 이제 교육의 도시라 해서 좀 품위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오창이나 오송 인근 지역에 바이오 산업이 많이 유치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그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도시로 지금 변모가 돼 있죠. 또 해당 물건지 바로 인근에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고용을 상당히 높이면서 주거지역의 임대나 매매 수요를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죠. 소재지는 충청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2-12이고 도로명 주소는 사북로 149번 길 37입니다. 도시계획 범람도입니다. 분홍색 표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업종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업지역에 이 해당 물건이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 외부 전경입니다.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도로에서 왼쪽 방향에서 바라본 그런 해당 물건이고요. 이 도로는 일반 주거단지의 이면도로 6m 도로 상황입니다. 항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연하죠. 적벽돌로 되어 있죠.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도 오래 가면서 관리비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면에서 바라보는 이제 외부 전경이죠. 발코니 부분들이 샤시로 해서 제시의 건물로 지금 표기되어 있지만 매각대금에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 이름이 부자빌, 부자가 되는 건물이네요. 주차장도 이제 법정 주차태 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부 평면도입니다. 구조가 네모 반듯한 게 토지에 허실 없이 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2층, 3층이 투룸 셋에 원룸 2가구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포룸 1가구에 투룸 1가구, 원룸 2가구. 사실 이 다가구 주택의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룸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공실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얼마든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공실률이 없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룸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서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57809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11억 3,255만 4,200원 최초 매각 가격이죠. 이번 차수 4회차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5억 7,986만 7천원에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이 97.07평, 건물 면적은 지상 4층 연면적이 651.78평방미터에 191.51평, 작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 있죠. 이거 발코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하고 요 건물, 요 대지, 이게 일괄 매각으로 확인이 되죠.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 내용은 없죠. 여기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2006년 4월 28일입니다. 한 16년 정도 됐는데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통상 그 경제적 내용령수를 50년으로 칠 때 15년, 16년 정도 된 건물이 그렇게 낡은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1층에 5가구,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4가구, 총 14가구가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역시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이 이제 일괄 매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토지는 평당 469만 4천원, 대도시에 속하는 청주시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469만 4천원은 높은 가격이 아니죠. 평당 감정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지금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을 보니까 2021년 11월 24일 감정한 금액입니다. 이 수익형 건물인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장점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기에도 둔감합니다.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의 큰 장점이죠. 요즘 그 아파트를 위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도 이 다가구 주택만큼은 매물도 많이 나오지가 않지만 또 경매 물건 나와도 매매가 잘 됩니다. 통계에서 보면 그게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수익형 건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상에 최선순위 설정이 2020년 1월 20일자 근저당이고요. 지금 여기 표기된 내용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표기 내용입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권리 등기 외적인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등기상이나 등기 외적인 권리 깨끗한 물건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을 해보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갑구란에 있고 가압류와 강제격리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을구란에는 근저당 설정이 한 건이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볼까요? 자, 건물에도 역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압류, 가압류, 강제격리 개시 결정, 압류 이렇게 갑구란에 설정되어 있고 을구란에는 근저당과 임차인들의 임차권 설정이 이렇게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갑구란에 근저당권하고 날짜를 비교하면 같은 날짜입니다. 2020년 1월 22일자 같은 날짜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자, 접수 번호가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1992호, 근저당 설정은 1990호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 설정이 빠른 그런 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소멸과 동시에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대차 현황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방금 확인한 대로 2020년 1월 20일자 근저당권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2월 20일입니다. 배당 물건의 임차인들은 전입자가 14명이고 그 중에서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9가구입니다. 9가구는 전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총 12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배당 임차인 9가구는 임차인 전액 배당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우선 배당금을 보니까 4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저 입찰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5억 7,986만 7천 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확인해 볼 내용은 401호는 임차권이자 경매신청권자입니다. 근데 401호 현황조사상 박봉땡이 여기 거주한다고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라 매수인이 하등에 부담할 내용이 없습니다. 또 여기 202호하고 301호 부분 202호도 이제 모든 정보지에서는 매수인이 이제 추가 부담한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임차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 공사에서 선정한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임차인으로 봐서 정제 아무개가 신고한 이 보증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301호 김서 아무개에 대한 부분은 한토군 입차권자가 선정한 입주자 유명 아무개로 지금 매각물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그 미권리 신고된 호수는 204, 205, 304호입니다. 근데 이 304호는 현황조사상 권리 신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도명령 대상자로 매수인이 부담할 내용이 없습니다. 권리분석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임차인 14명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2가구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9가구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배당을 받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됩니다. 또 204호, 205호, 302호 방금 설명한 대로 선순위 전입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진성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상당액 추가 부담금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매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잘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성 임차인인지 가성 임차인인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하고 입찰을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202호 선순위 전입자 정재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임차인, 별도의 임차인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301호 임차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권 설정일이 2020년 9월 16일자고 자동배당권자입니다. 이 권리로는. 근데 여기 301호 전입자 김서땡은 2019년 2월 11일 날 301호에 이제 전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한토공이 선정한 입주자는 유명땡으로 지금 매각물건 명세상에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땡의 전입신고 여부로 김서땡의 대항력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일몰 일권주의라 해서 동일 목적물에 동일 권리가 이제 중복될 수가 없다. 그런 주의도 있습니다. 요런 반드시 입찰 예정자가 확인을 하면 향후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대비 매수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물건은 2008년 6월에서 2020년 5월 기간에 임대보증금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3년 전부터 14년간의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인데 이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그 금액이 5억 800만 원이고 또 미신고 3가구 204호, 205호, 또 301호를 포함해서 임대보증금을 예상해 보니까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대보증금 예상 총액은 6억 5,800만 원인데 현 시세로 환산해서 잘 파악을 해보시면은 이 금액이 좀 높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 계획은 4회차입니다. 이번 차수가 5억 7,986만 7천 원에 시작되고 선순위 3가구 임차보증금 추가 부담금 예상액, 매수인이 부담할 예상액이 1억 5천만 원에 상당합니다.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한 가구당 5천만 원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3가구를 합치니까 1억 5천만 원에 상당해서 최저 부담 예상액은 7억 2,986만 7천 원에 상당합니다. 해당 물건에 한 3회차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이라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 매각가 11억 3,255만 4,200원에 이제 비교를 해봐도 이 최저 부담 예상액은 그렇게 높지 않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거래 사례나 낙찰 사례, 네이버 매물 없는 상태입니다. 평가를 해보면 등기 권리상에는 인수할 권리는 없고 또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선순위들이 거의 9가구가 우선 배당을 받고 추가 부담 예상액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물건은 상당히 매력적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방금 설명한 대로 미신고된 임차인에 대해서 진성 임차인인지 가성 임차인인지 잘 확인을 하고 또 해당 물건의 현재의 임대 시세를 잘 파악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